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거리, 나가 친동적 속고사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 굉장히 또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나왔죠. 관계의 거리. 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관계를 얼마나 거리를 둘 것이냐.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나가 친동적 속고사. 네, 이게 이제 닥터유가 만든 말인데요.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다 요새는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에 힘들까요? 뭐 일에 치여 사는 스트레스, 이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 또는 먹고 사는데 힘들다, 이렇게 힘든 분들, 또는 사고와 재해를 당해서 힘들다. 네, 이런 힘듦이 있겠지만은 잘 살펴보세요.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관계에서 옵니다. 네, 왜 관계에서 이런 힘듦이 올까? 네, 이거를 쉽게 해드리려고 오늘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 관계를 아주 쉽게 하는 법, 즉 관계의 거리는 내가 정한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계는 나와 남 사이의 거리입니다. 나와 남 사이의 거리. 당연히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일시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동일시는 남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같은 거리에 놓는 것,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동일시죠. 동일시를 제외한다면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 동료, 적, 그 다음에 속은 뭐냐면은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고는 고객, 그 다음에 사는 회사. 그래서 나가, 앞글자는 제가 딴 겁니다. 나가 친동적 속고사. 조금은 발음하실 수 있겠죠. 조금 단어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자, 하나씩 볼까요? 나, 가족. 여기는 설명이 필요 없죠. 친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친구가 가족보다 더 가깝기도 하죠. 우리가 청소년 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은요, 거의 나하고 비슷한 존재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친구입니다. 동료는 잘 아시다시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다 가족같이 생각하면 되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가족은 기본 관계가 감정 관계죠. 반면에 이 직장, 이 동료들은 어떤 관계냐면 기본 관계가 이해 관계입니다. 거기서 이 소득을 얻는다든지 하여튼 내가 이익이 있어야만이 이 동료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같은 일을 한다는 게 같은 목적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나한테 돌아와야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지내더라도 기본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동료는 동료라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동료 다음에 적이 있을 수가 있지? 나는 적은 싫은데. 근데 잘 살펴보세요. 의외로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적은 누구냐? 예, 적은 이런 사람이 적입니다. 내 것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나를 해치는 사람. 이게 이제 적이죠. 이제 적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의 단점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입니다. 내 장점을 단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적이 안 되죠. 나의 이 대적수가 안 됩니다. 내 것을 뺏어갈 수도 없고 나를 해할 수도 없죠. 항상 적이라고 하면 나보다 강해서 나를 해치거나 뺏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적입니다. 의외로 가깝게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적은 희한하게 피하면 쫓아와요. 네, 이게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싫어해도 쫓아와요. 네, 그래서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요. 저 닥터유도 제 인생에서 굉장히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적의 특성이 뭐였냐면은 나의 단점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강점으로 저를 계속 괴롭히고 뺏어가고 이랬던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분한테 대항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만큼 강해진 거죠. 그분의 강점을 배운 겁니다. 이것은요, 그분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얻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적이 나를 완성한다. 네, 여러분들, 적이 괴롭기는 해요. 그 순간엔 괴롭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족, 친구, 동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을 피하지 마시고, 있으시면은 가까이 두세요. 네, 힘들긴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속입니다. 속은 소속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가장 흔한 거는 모임이 되겠죠. 뭐 동창회, 또는 무슨 뭐 향후회, 뭐 어떤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이렇게 동호회가 많더라고요. 뭐 등산 동호회, 뭐 또는 여행 동호회, 뭐는 독서 동호회, 하여튼 모임. 그 다음에 종교가 또 소속이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 이웃이다, 이것도 이제 소속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아예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소속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소속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은 이제 나쁜 의미로 부르는 게 있는데요. 폐쇄적 연고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연 또는 학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폐쇄적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폐쇄적이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게 작용될 때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결사체. 네, 정당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남한테 들어오지 않으면은 폐쇄적이 되는 거거든요. 또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이것도 폐쇄적 연고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우리가 무슨 세대, 무슨 족, 이것도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긴 하죠. 뭐 저 같으면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거든요. 또는 뭐 젊은 세대 중에는 뭐 386 세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X 세대. 네, 이게 다 이 소속이 되는 거죠. 또는 무슨 족. 예를 들면은 뭐 명품족 아니면은 뭐 오렌지족 이런 말들이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속이 되는 겁니다. 좀 느슨하긴 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이제 이게 좀 학술 용어니까 여러분들 좀 생경하시죠. 준거 집단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소속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집단입니다. 네, 그걸 준거 집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중산층이다.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그 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이 되는 집단, 이게 이제 준거 집단입니다. 뭐가 기준이 되냐면은 내 행동, 내 가치관, 내 태도,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경쟁 사회다. 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는 경쟁 사회다라고 경쟁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은 이분한테는 경쟁 사회가 준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경쟁을 하는 거죠. 자기 경쟁을 뛰어드는 겁니다. 또 어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피로 사회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필요한 게 사회가 필요한 준거 집단이 되는 거죠.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이 다음에 고객이 됩니다. 네, 고객은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사람이 고객이 되는 거죠. 고객 말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상화를 막론하고 고객이 아니고 동료라고 합니다. 네, 이 차이죠. 사회, 마지막이 이제 사회입니다. 속고사회, 사회. 사회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으면 서울, 아니면은 제가 성북구에 있는데 성북구, 이게 사회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 아니면은 세계, 이게 다 사회가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직장을 갖다가 직장 내에서 주로 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장을 사회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체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나가 친동족 속고사는 전부 다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닌 경우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 반려동물 또는 신 또는 하나님이죠. 네, 이런 경우는 거의 가족같이 느끼거든요. 네,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를 갖다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기가 소속한 회사를 거의 뭐 자기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회사나 일이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또는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러한 관계 거리는 과연 누가 정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또는 남이 정한다고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정한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내가 정한 거죠. 네, 관계 거리는 결국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관계가 제일 큰 스트레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관계를 어떻게 쉽게 하면 될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이 관계 거리를 남이 정하게 하지 말고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차피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 줄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죠. 자, 이제부터 내가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정하잖아요. 그러면 관계 거리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새로 정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나가 친동족 속고사잖아요. 그것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나가 속고친 동족사 뭐 이렇게 정하셔도 돼요. 이거는 각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내가 정하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근데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정하면요, 남도 정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